피청구인께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특검 법안도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 진리라면 정책과 의견 주장은 항상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진영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따라서 가장 법치의 으뜸인 헌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의 근거도 헌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 어느 조항에도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바로 여야 합의라는 핑계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정권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대는 것이 과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될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언행인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77조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비상계엄을 했다 하여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적 그 근거에 의해서 탄핵까지 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혼란한 상황을 지혜롭게 수습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적 근거 없는 여야 합의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하나인 일수돼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주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전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8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였더라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매우 혼란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반성과 성찰은 오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다른 어느 법에도 국회가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추상같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을 청구인으로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결로 시작한 만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으로 탄핵 심판을 마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입니다.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